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요 댓글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서 이제 헌법을 지키는 헌법 수호 세력 헌정 수호 연대를 하자. 그리고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으로 가자. 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진보든 보수든 그렇게 될 수 있는 정책은 다 그냥 한번 해보겠다. 풍묘, 백묘, 예. 이탄이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A, B, C, D, E, F, 뭐, 그때 저 누구죠? 주철영 씨인가요? 그 국회의원 했던. 지금 무슨 본부, 플랜 본부, 경기도에서 있었던 분이, 네. 그분이 원래 SK 커뮤니케이션스인가 대표이사가 했을 거예요. 기업 출신. 기업인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그저께인가 했던 말들을 대폭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대폭 채용해서 이거는 산업정책 위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서 이건 전부 다가 거의 후반부는 거의 다가 산업정책이에요. 거의 다 산업정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산업정책이라는 거는 다 성장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일람을 해보니까 앞에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노동자의 권리랄지, 그 다음에 주 4.5일제랄지 뭐 이런 것들 기본 어떤 민주당의 가치들을 이야기를 했고, 뒤로 가서는 전부 이제 성장정책 위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실히 성장정책 위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 위원회를 만든 게 이제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라고 하는 지향은 버리지 않지만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데 그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장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한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실제로는 민생회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럼 민생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들이 되게 중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핵심은 아마 지금 보니까 이제 먹사니즘은 공자가 얘기한 양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지 이게 그렇지. 양민인데 네. 이제 잘사니즘은 그 다음에 공자가 얘기한 부민이 있습니다. 백성이 잘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향 조정을 통해서 이게 분배라고 하는 것도 상향 조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예를 들면 높이 가는 방식의 성장을 채택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좀 교육적인 것 같다는 느낌은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좋은 레토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민생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뭐 공정한 기본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지금 시기에 채택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는 어떤 성장 중심의 어떤 태제를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대선 나갈 사람이 5년 임기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얘기하자면 네. 어느 정부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일정하게 성과가 이제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사실 솔직히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자들이 꼭 이걸 알아야 돼.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늘 어떤 화려한 구호에 다 넘어가 버리거든. 어떤 당의 지지자들이건 맞아요. 정권이 시작하기 전이건 정권이 시작하고 난 다음이건 너무 에드벌룬 가슴속에 있어가지고 이거 다 될 거야라고 하다가 나중에 배신감에 그거 하지 마시고, 어떤 이게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한국 네. 경제 문제도 그렇고 한국 정치 문제도 그렇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한국 정치 문제도 굉장히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단 5년 동안에 막
고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자꾸 나이 먹어가니까요. 네. 예전에는 뭔가 기치를 내세워서 철학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막 쫙 이렇게 매진하고 네.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자꾸 살다 보니까 이 현실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니 지금 구공해가지고 단박에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이런 일을 벌이고 했는데 개몽령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재벌 개혁 얘기도 하고 뭐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재벌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뀔 거야? 이런 질문을 다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늘 경제라는 거는 정책이라는 거는 양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대통령인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트루만인가 누군가가 야 제발 반면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on the other hand라는 반면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제학자를 나한테 제발 데리고 와.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근데 반면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거든. 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건. 근데 그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모든 정책은 사실은 반면에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꺼지는 것도 맞는 거 맞고 글로벌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내수 규모가 큰 나라면 모르겠어요 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확확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아직도 수출 의도 주도형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러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걸 포기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그 점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고 그동안에 아무리 민주정부라 하더라도 성장이라는 가치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성장이라고 얘기했어. 산업부의 보도자료에 제가 소득주도 지금도 성장이라 그랬잖아. 무조건 기억나는데 계속 그랬거든. 한 2년 차부터 맞아요. 계속 성장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분배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근데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고요.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막 한 그렇지, 거지. 그렇지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문재인은 무조건 분배만 하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몰아세운 거지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흑백으로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걸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념화 시켜왔던 측면이 있는 건데 예. 그렇다고 가지고 약자 보호 안 할 거예요. 분배를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잘 끌고 갈 것이냐 일단 지향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탁회의 그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그렇지. 같고요. 그 원탁회의를 헌정수호 연대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헌정수호 연대.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좀 더 포용해야 된다. 다 같이 가자. 야권이 전체가 연대해서 시민사회까지 연대하는 하나의 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헌정수호 연대로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명계의 목소리도 그 안에서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뭔가 만들어서 같이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나 안 끼워주면은 너네들은 나 비토하는 거야 이렇게 거기도 이분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